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 용감해 씨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이 매우 즐거운데요. 어제 언론에 발표된 회사 실적이 작년 성과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다닌 친구들이 그 용감해 씨가 다니는 회사 실적 발표를 보고 야, 너 지금 너무 좋겠다. 뭐 지금이라도 니네 회사 주식을 사야 돼? 또 너는 특별 상여금 받게 되니까 밥이라도 한번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감해 씨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 전체 실적이 좋아서 언론에도 좋게 나갔지만 실제로 용감해 씨가 속한 영업 3팀은 작년 초에 세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가 너무 잘해서 초과 달성해서 전체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내심 첫 번째 특별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좋은 부서에 뭐 들어오진 못했지만 다른 데가 잘해줘서 내가 같이 보너스를 받는구나 라는 기대감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과연 신입사원 용감해 씨가 그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정보 이용자가 외부에서도 있고요.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감해 씨는 한 가지 오해를 하셨죠.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리회계라고 부르는 내부 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팀별로도 재무제표를 만들고 팀별로도 성과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업 3팀은 작년 대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보너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은 외부에 있는 친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 정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고 회계를 둘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재무회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뷔페 같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 여행을 다 하셔도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거기서 입맛에 맞춰서 먹고 싶은 것만 드시면 돼요. 되게 뷔페는 표준화되어 있어서 이 음식 저 음식이 각 나라에서도 호텔에서는 다 나오기도 하고 여행 가셨을 때 그래서 뭐 음식에 불편함 없이 골라 드실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회계도요. 재무회계는 뷔페와 같은 역할로 모든 사람 입맛에 맞춰서 표준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또 일정한 그릇에 담겨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제표는 이번 우리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항목이 바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실 때 활용하시는 건데요. 재무제표 하면 떠오르시는 게 제일 먼저 보통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등등 여러 가지 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재무제표는 전 세계 어느 회사를 가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서 나는 저 정보를 볼래, 나는 이 정보를 볼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관리회계는 뷔페가 아닙니다. 마치 향토 음식 같아서 그 특정 지역에서만 먹는 거죠. 가공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의 입맛에 맞춰 관리회계가 제공이 됩니다. 정보가. 결국은 관리회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가 우리 보통 매니저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요. 매니저를 위한,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라고 해서 경영회계라고 사실 번역을 했어도 무방했을 정도로 경영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경영자만 회사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자 및 이제 경영자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자, 또 내부 이용자,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회계는 누구나 봐야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공개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관리회계 정보는 원가 정보입니다. 원가 정보의 아주 일부 결과치는 재무회계 정보로 공개가 되지만 그 상세 내역이 공개된다면 아주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가 정보가 경쟁사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죠. 저 회사 원가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략을 피면 되겠다. 한마디로 비밀 정보입니다. 게다가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받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근거해서 입찰 가격을 설정할 텐데 그게 정보가 제공되면은 우리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정보는 관리회계 영역으로 결과치를 제외한 그 과정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같으면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 결정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제공이 되진 않고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성과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종 업계라고 하더라도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규모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성과 평가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어떤 한 회사가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때 직원들의 평가 내역서를 선풍기에 날려서 한다고 합니다. 경영자가. 그래서 멀리 떨어진 그 성과평가제를 받으면 어떤 직급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러는 아주 괴짜 같은, 하지만 경영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자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못한다, 저건 좀 이상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평가 정보는 뭐 저 회사 저렇게 해도 우리 회사 저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남의 일이 되는 거죠. 결국 관리에게는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공을 해서 정보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하면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정보 이용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는 재무회계 정보를 보게 될 거고요. 경영자 등 내부 이용자, 이해관계자는 관리회계 정보를 보고요. 재무회계는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지향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재무제표라는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그 정보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경영 활동의 그림자처럼 그릇에 정보를 담아서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죠. 과거 정보, 이 정보가 과연 괜찮은지 표준화돼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관리에게는요,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 사업은 과연 타당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거기에 따른 원가는 어떻게 예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검증성, 한마디로 신뢰성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신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목적에 맞는 정보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시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잘 가공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기업 전반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있고요. 관리회계는 기업 전반뿐만 아니라 조직의 부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기업이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의 그 연결고리를 잘 맞추기 위해서 관리회계는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 같은 회계 기준,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관리회계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순서는요, 재무회계 정보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가공해서 관리회계 정보를 보기 때문에 순서도 재무회계 먼저 배우시고 관리회계 먼저 배우시는 대로 커리큘럼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무회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 자료의 기본으로 삼고요. 그것을 우리 입맛에 맞춰서 계속 가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관리회계 부서에서는 의사결정 자료를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고 가격 결정, 생산량 결정, 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다른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면요. 세무회계는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정부, 특히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회계,
세금을 내기 위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세액 산출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 행위 기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법이 다릅니다. 재무회계는요, 우리가 실무에서 나온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삼고 있는 반면에 세무회계에서는 세법이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증여세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세액 산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회계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우리가 세법 기준에 따른 회계 정보를 회사가 따로 산출을 하고 재무회계 정보에 따른 그 기준에 맞춘 정보를 따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 등 재무회계 정보를 세법 기준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에서는 이러한 세무 조정 내지 또는 세금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계산 구조에 맞춰서 정보를 가공해서 국세청 등에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세무회계이기 때문에 또 재무회계와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도 다르고요. 또 다른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 정의 기억나시죠? 회계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로 나눠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보 유형, 법규나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관리회계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기준을 갖고 있느냐 또는 정보 속성과 특성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이 세 가지가 다 동떨어진 건 아니고 회계라는 카테고리에 있지만은 역시 이용자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구분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